안녕하십니까. 안세의 대표 황정의사입니다. 오늘 제 457강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액 증여하는 것과 부모 자식 간에 부담부 증여할 때 어떻게 세금 예산이 되고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절세 역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액 증여가 있고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이렇게 구분하면, 만약에 그 부모가 1세 주택 비과세 되는 것을 한다 그럴 땐 당연히 비과세 요소를 끄니까 양도가 긴 부동산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하게 나오고 돼 있어. 전액 증여는 전체 금액에 대한 증여니까. 그런데 이제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는 이제 10% 내지 20%가 중과가 되니까 중과세 때문에 이쪽에 부담부 증여 양도는 불리하고 이게 전액 증여 유리할 수가 있다. 얘기죠. 과거 취득한 걸로써 하면 이제 양도세 차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 양도세가 많이 나고 불리하고 전액 증여가 유리하다. 그러나 최근 취득으로서 취득 가격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제 차익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는 양도세가 얼마 안 나오니까 이쪽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 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전액 증여에 대해서 부담부 중에 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안세 책임전을 이번 주 7월 28일자 표지에 제가 이렇게 쓴 원전이 여기 있고요. 이걸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뽑아놨고요. 자, 어느 것이 유리하냐. 뭐 이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값이 계속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팔 수도 없고, 보유하자니 종부세 세고 취득하는 사람도 취득세율이 8% 12%지 진퇴양난에 사면 초과에 들어간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이 에라 모르겠다 증여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집을 사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집을 살 능력과 직장과 이거 결혼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중단 포기하고 할 수 없이 그 사야 될 능력을 갖춰야 될 사람한테 부모가 주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가 작년 올해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제 이런 현상을 제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현재 부동산 상황이 우리나라 서울에 상당히 그 중위값의 아파트, 특히 잘 나가는 경우가 이제 시가가 15억 원쯤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전이나 7, 8년쯤에 샀을 때 한 6억 원 주고 샀을 거예요. 모든 비용이. 전세는 이제 그때보다 오른 7억 5천, 15억의 반 정도가 전세라고 치고, 자녀가 30세인데 이전에 손증여는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기본 공제 250만 원 작으니까 무시한다. 이럴 때 이제 세금 합계를 보면 전액 증여의 경우는 15억 전액 증여액에서 5천만 원 자녀 공제를 뺀 나머지 14.5억에 대한 증여세를 1억까지 15%, 4억까지 20%, 4억에 대해서 나머지 10억까지에 대한 차액 5억에 대해서 30%, 또 나머지 이제 10억 넘는 거에 대한 4.5 곱하기 40%를 곱하면 이제 이게 740만 원의 이제 증여세액이 나와요. 15억짜리 증여하려면, 전액 증여하려면 4억 7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분의 1만 조금 넘는, 이게 한 30%쯤 되죠. 30%를 낸다. 이런 얘기죠. 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액 15억 중에서 7.5억 전액은 이제 전세 금액은 부담을 지어라. 즉, 양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액은 15억에서 전세금 7억을 빼고 7.5억을 빼고 5천만 원 이제 증여 공제액을 뺀 나머지 7억 원에 대한 증여세인데 7억 원에 대한 증여세 1억까지 10% 플러스 4억에 대한 20% 플러스 나머지 2억에 대해서 30%가 돼가지고 증여세는 1억 4,550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증여세는 이거보다 적지만 나머지 7.5억의 그 전세금이 이제 양도세를 인정이 되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양도세에 대한 7.5억 전세 금액이 이제 1세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니까 7.5억 전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없어서 이제 그냥 세금은 1.4550원이 되니까 당연히 전액 증여보다 더 세금이 적죠. 왜냐하면 7.5억이 빠지니까 그래요. 그럼 7.5억은 뭐냐? 자녀가 언젠가 그 전세금을 빼줘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전액 증여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부담을 증여주면 자녀가 또 20년, 30년을 벌어서 7.5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1세 2주택의 경우는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취득원가 안분행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15억 중에서 전세금이 7.5억이니까 50%의 비율로 취득원가에 아까 6억 원을 빼면 이제 3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금 7.5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안분한 사에 3억 원을 빼면 양도차액은 4.5억 원이 되고, 이거에 대한 기본 양도세금이 1억 5,460원이 되고, 또 이거 2주택이니까 10% 중과세를 물어가지고 1억 9,960원이고, 지방세를 1.5 곱하면 2억 1,956만원이 되고, 여기다 증여세 좀 아까 그 나머지 증여, 부담부 증여 말고 진짜 전액 증여 7.5억을 더하니까 3.65억 원이 돼요. 그래서 3.65억 원은 전액 증여의 4.074억 원보다는 적으니까 아직도 1세 주택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증여세하고 양도세로 갈라지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1세 3주택인 경우는 양도세율이 추가로 붙는 게 중과세가 20%가 되기 때문에 9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다 합해서 1억 4억 1,456만 원이 되니까 전액증여보다 세금이 많아져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1세 3주택이기 때문에 양도로 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20%의 할증과세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불리하게 나온다. 근데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는 안 나오죠. 약간 불리하게 나와요. 자,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세대 간의 주택수 보유 말고 어떤 이 집을 과거에 샀느냐, 현재 샀느냐, 현재 사서 취득가액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최근 취득원가가 9억이라고 치자고요. 15억으로 올랐지만 9억이라고 치면 이제 그 취득원가는 9억 원에 대해서 이제 전세금과 총 시가의 차익 비율이 50% 곱하니까 이제 4.5억 원이 되고, 7.5억 원에서 4.5억을 빼면 이제 3억 원의 양도 소득이 생긴다. 3억 원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쭉 하니까 1억 3,700만 원이 되고, 여기다 증여세를 더하면 2억 8,256만 원이 돼서 전액 증여보다는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 이것은 최근 취득해서 양도소득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양도세가 훨씬 적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집이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취득해서 과거 취득원가 3억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3억 원에 대한 50% 비율로 이제 취득원가가 1.5억이 돼서 전세금 7.5억의 양도가액에서 1.5억을 빼면은 이제 6억 원의 양도세가 되는 것이고,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그 기본 환산액이 2억 9,986만 원이 되고 3억 정도 되죠. 3억에다 증여세 1억 4,550을 더하니까 4억 4,536만 원이 돼서 전액 증여보다 총액이 더 많죠. 이것은 왜냐하면 과거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양도 차이 커서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꽤 큰 부담이 돼서 합산이 되니까 더 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것은 전액 증여가 차라리 낫고, 최근 취득한 것은 부담부 증여를 해도 양도세가 얼마 안 되니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액면 그대로만 봤을 때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부담부 증여만큼을 전액 증여하면 부모가 그냥 다 화끈하게 주고 끝내는 건데, 부담부 증여해서 그 전세금을 네가 알아서 갚아라 그러면 그 돈은 이제 자녀가 20년, 30년 동안 갚아야 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부담이 커서 또 전액 증여하는 것보다 결국은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세금 부담은 부담부 증여를 끼는 것이 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혜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